신라젠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신라젠을 들고 있고요. 차트가 예술이죠. 점차 저는 이게 이제 바닥이라는 거의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그렇게 동의 안 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이쯤 되면 이제 정말로 바닥이라는 생각이 확신이 들어요. 어떻게 되는지는 좀 지켜봅시다, 같이. 5,050원이 저점이고 계속해서 횡보를 하다가 이제 21선 여기잖아요. 그 다음에 5일선이 21선이랑 지금 이제 맞닿으려고 지금 일보 직전인데 골든크로스 발생하면서 여기까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60일선이죠. 6,000원 깨고 61선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조금 횡보 이렇게 하다가 갈 거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신라젠 관련된 정말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진행되는 거 한 번에 뭔가 나오는 것 같지만 갑작스럽게 나오는 것 같지만 솔직히 찌라시 한 줄 가지고 나중에 그게 확정이 돼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전에 그 템플턴 재단 관련돼서 나스닥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이런 얘기, 어쨌든 이런 저점 바닥에서 그런 호재 뉴스 가지고 끌어올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들고 있으면은 신라제는 분명히 수익으로 다가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얘기 한다고 신라제는 그냥 관심 있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늦은 시간에 제 방송을 듣고 있는데 6억을 날린 놈이 신라젠에 몰빵하고 그걸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과연 그럴까? 정말로? 난 떨어질 것 같은데 무한 배터리는 오른다고 하네. 그러면 관심 있게 지켜보라는 겁니다. 제 말은.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든 아니면 그냥 가끔씩 한 번씩 생각날 때 검색해서 찾아보시든 그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나중에 제 말대로 8,000원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저는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고 이제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해요. 피터 린치도 모르는 바닥을 어떻게 알죠? 그걸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그냥 직감입니다, 직감. 그냥 느낌 같은 거죠. 주식시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차트를 보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지고 경사가 이만큼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만큼 떨어졌는데 여기서 이만큼 떨어진 게 아니라 살짝 계속해서 조금씩 밀리다가 횡보하다가 또 밀리는 이런 움직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5일선하고 21선이랑 골든크로스가 발생되기 일보 직전이고 여기도 실패했고 여기서 한번 시도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여기도 실패했고요. 몇 번 시도하려고 계속 했었는데 다 실패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조금 움직임이 예사롭지가 않다. 그리고 바이오주 전체적으로 지금 바닥에서 횡보하다가 지금 올라가는 타이밍에 아주 좋게 에코프로가 지금 지옥으로 가기 일보 직전이죠. 제가 에코프로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급락 나온다고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에코프로가 잘 버티던데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게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급락은 에코프로에서 나와야 됩니다. 들고 계신 분들 잘 판단하세요. 오늘 여기서 뭐 급락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러니까 뭐 될 줄 아는데 절대 안 됩니다. 이 앞에 이 충격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감을 갖게 됐어요. 여기 이런 데서 들은 사람들은 버티겠죠. 근데 이 사람들도 안심 못해요. 26만 원 이런 사람들도 급락 나오면 뭐 36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데 36만 원 가는데 26만 원 들고 있다가 지금은 엄청나게 거의 한 70% 이렇게 이익인데 내려오면은 뭐 얼마 이득도 안 보는 거잖아요. 30% 이득 정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도 나중에는 아 내가 왜 안 팔았지 여기서 그런 생각 한다니까요. 그래서 에코프로는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신라젠, 에코프로 두 종목 얘기하고 있죠. 신라젠은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이고 에코프로는 초급등해가지고 고점에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저는 얘기했죠. 이런 주식은 여기서 안 산다고. 그리고 신라젠은 이런 주식은 여기서 산다고. 아무리 신라젠이 쓰레기 기업이고 에코프로가 돈을 잘 버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주식은 오르면 이익을 실현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밀리고 그 다음에 떨어지면 바닥에서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옵니다. 저는 그거를 수도 없이 봤고 이 지점이 그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 제가 예전에 신라젠에 대해서 8,000원까지 간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올라갈 거면 1차적으로 여기서 뚫었다가도 다시 밀려버린다는 거죠. 한 번에 못 간다는 거죠. 강력한 상승이 아닌 이상.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60일선이잖아요. 60일선에 지금 6,200원인데 그 지점까지 한 번에 뚫고 안착을 할지 밀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부근에서 되게 의미 있는 차트들이 나온다는 거죠. 요 이평선 부근에서. 왜냐면 평균 가격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평단가니까 그 평단가 부근에서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신라젠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죠. 제가 볼 땐 되게 8,000원이 아니라 그 이상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너무나 낮은 가격에 잘 잡아놓고 내가 괜히 신라젠이 안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해서 바닥에서 던져버리는 건가? 요새는 그런 생각까지 좀 듭니다. 예, 제가 볼 땐 M2N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600억을 투자하고 뉴 신라젠 투자조합이 아예 기업의 회생 가치가 전혀 없는데 뭐 400억씩 투자한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M2N이 신라젠에 어떤 투자를 할 때 600억 이상의 돈을 일단은 입금을 했는데 그러면 정말로 아무런 값어치가 없으면 주가 조작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말이 믿겨지나요? 오히려 거래가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서 봤고 그다음에 저런 문제만 해결되면은 신라젠의 기업이 좀 더 성장해가지고 자기가 투자한 금액 대비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저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100%가 어딨어요. 그냥 제 생각이고 이렇게 장기간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한 번에 가는 경우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걸린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이제는 여기서 이만큼 정도의 상승, 여기서 60일선까지의 상승 이런 것들은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내일 당장 여기서 뚫고 여기 나와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지금 되게 좁혀졌잖아요. 5일선하고 20일선 사이에 되게 좁혀졌고 외국인들이 순매수하고 있고 개인은 매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 수급이라든지 외적인 여건 그 다음에 바이오주에 이제 슬슬 돈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들 저는 에코프로가 떡락을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시장에 지금 돈이 몰려있는 종목에 엄청난 손실이 나와야 돼요. 엄청난 손실이 나와야 여기에 있는 돈들이 풀려가지고 다른 데로 갑니다. 그래야 순환매 장세가 와요. 최근에 자원주, AI주, 에코프로 같은 그 2차 전지주 그쪽에 돈이 너무나 쏠려가지고 다른 주식들은 그렇게 오른 것도 아닌데 지수만 올라가 있어요. 지수만. 예. 아니요. 에코프로의 안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고 있으면 내가 반대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새로 사시려는 사람들은 떨어지는 거에 대한 염려도 하라는 거예요. 안티 아닙니다. 나는 떨어질 것 같아요. 정말로. 떨어질 거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횡보할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까지 떨어지면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엄청난 손실이죠. 난 이 사람들 최근에 이제 한 2주 사이에 매수한 사람들은 앞으로 1개월 이내에 조정받고 갈 거예요. 조정 없이 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에코프로 지금 가격에 사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오늘 사서 당장 뭐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갈 거를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지만 반대로 급락해가지고 30만 원대로 내려앉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큰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물릴 그 시간 있잖아요. 그걸 견디 자신이 있으면 하라고요. 나는 신라젠에 지금 물려 있는데 그냥 버티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만약에 물려도 버틴다. 그러면 들어가시고 나는 1차적으로 매수하고 떨어지면 또 매수하고 그렇게 하겠다면 상관없어요. 에코프로를 여기서 한 번에 몰빵하는 게 아니라 뭐 내가 시드머니에 10% 사고 뭐 또 떨어지면 또 내가 한 20% 사고 더 떨어지면 내가 이제 뭐 50%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질 때마다 늘려가겠다.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여기서 막 몰빵해가지고 막 투자하시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럼 망한다니까요. 자, 지켜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에코프로는 여러분, 지금 이 구간은 정말 위험한 구간이다. 예, 이게 뭐 급등하기 위해서 다시 또 뚫고 가는 그 구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셔도 혼조세가 있으니까 위에서 이렇게 막 급락이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보세요. 여기는 얼마나 매끄럽게 올라갔나요? 조정도 하나도 안 받고. 여기는 다들 공통된 뭐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부근부터 조금 조정 나오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더니 여기서는 이게 상당히 힘겨워하잖아요. 물량을 지금 소화하고 있는 단계일 수 있어요. 고점에서 개인들이 다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화 끝나고 나면 급락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에코프로는 단기적으로는 한 달 정도 앞으로는 조정받을 수밖에 없다. 거의 확신 가까이 듭니다. 확신. 진짜 오랜 제가 과거에 이런 주식을 봤던 경험으로 안 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라젠은 사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올라갈 거라고 믿는 얘기고요. 나는 지금 이 구간에서는 왜 여기가 이렇게 그려질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몇 분 듣고 계시나요? 100분 듣고 계시죠? 100분. 제가 얘기한 거 증인 좀 서주세요. 저는 분명히 이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바닥이고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간다고 얘기했는데 올라가는 날 제가 또 라이브를 할 건데
그때 제가 이 구간에서 그렇게 얘기했냐고 물어보면 꼭 했다고 얘기해 주세요. 해주세요. 떨어지면은 제가 틀렸다고 얘기해 주시고 맞으면 올라갔다고 무한배틀 말대로 올라갔다고 해주세요 꼭.